네, 반갑습니다. 9월 15일 수요일 장중시황입니다. 자, 일단 시장은 보합세입니다. 일단 뭐 강한 보합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는 조금 밀리고 있는 상태죠. 금융투자의 매도가 너무 많아요.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일단 종합주가 지수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닥은 플러스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건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은 관망세입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면서 매도로 바뀐다거나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 변수가 좀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계속해서 매도 관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계속해서 매도를 하게 된다면 이 상황적인 부분들은 수급의 어떤 부담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변화를 겪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오늘은 친환경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친환경 관련주를 엮이게 되면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주요한 재료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 시장에 대한 어떤 상황 이런 것보다도 개별적인 재료들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은 어떤 거냐면 일단 시장이 별 볼 일이 없다라고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잘 나가는 종목들, 뭐 괜찮은 거 없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그런 자금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이든 아니면은 어떤 자기만의 테마든 이런 것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겠죠? 네.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게 되시면 이제 종합주가 지수가 그냥 옆으로 서 있어요. 이거 괜찮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더 올라가도 뭐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서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저점을 잡아주고 있다는 거, 지지가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명절 전에 따른 어떤 변수들, 지금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적으로 이제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도가 나올 수 있는 상태인데도 받아주는 물량들이 있다거나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것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런 횡보 흐름들, 이런 것들은 크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올랐으면 하는 마음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약간 어떤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자, 분봉 상황 보게 되시면 10시까지는 잘 버텼다가요. 10시 이후에 쭉 빠지는 모습이죠. 즉 단타 물량들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후의 시장 장세는 현재 시점 이제 3140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라인대 저점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겠고요. 저점 지지가 확보가 된다면 오후에 다시 반등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점이 확보가 되지 못한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다가 주가 떨어지는 모습들, 지금 1039포인트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여기도 지금 저점을 잡으려는 움직임인데 여기서 저점을 잡는 모습이 성공하게 된다면 코스닥도 괜찮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위기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예정대로 예상했던 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코스피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금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것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냥 외국인이나 연기금은 관망이에요. 그리고 좀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일단 규모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고요. 금융투자가 문제죠. 금융투자가 오늘 지금 아침 시점에서 2천억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인데 이거는 그냥 차익 실현을 보시면 되겠어요.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금융투자가 차익 실현을 좀 나가게 된다면 시장에 대한 어떤 포지션들이 변화는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대형주를 가지고 시장을 들락날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금융투자의 매도가 멈춘다거나 또는 금융투자의 어떤 매도를 뭐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매수가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은 다시 상승하게 될 텐데, 만약에 외국인들이 여기서 매수를 치고 올라가서 뭐 1000억 원 정도라도 순매수를 만들어주게 된다면 금융투자는 매도 멈추고 바로 따라붙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어쩌면 이런 수급 변화가 생기게 된다면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코스닥은 아직은 물량 부담감이 크진 않습니다. 외국인이 500억 정도 팔아먹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밑에서 다시 이제 조금씩 올려주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뭐 당장 부담을 될 만한 내용은 아니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급 동향에서는 금융투자의 이런 차익 실현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 부분이 오후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볼게요.
거래소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시면 카카오가 조금 반등하는 듯한 느낌이 있죠? 네. 이렇게 돌아서게 된다면 일단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상생안을 조금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골목상권은 노리지 않겠다. 거기서 철수하겠다. 뭐 등등의 얘기를 나왔는데 일단은 투자 심리가 좀 돌아서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대 상승이고요. 근데 뭐 특별한 건 없죠? 네. 네이버 뭐 그냥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관련주들은 일단 뭐 상생이고 뭐를 떠나가지고 규제가 들어왔다라는 거. 일단은 정부의 규제, 이거는 연속성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차익 실현은 당분간 계속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수급 동향을 통해서 또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일단 보합 수준이긴 한데 일단 단기 저항 때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조정들은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요. 삼성전자에 대한 또는 하이닉스에 대한 매수가 그동안 외국인 쪽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G화학은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더 빠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셀트리온이 오랜만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많이 내렸다가 반등하는 모습인데 이런 반등은 대체적으로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포스코가 좀 내려왔죠. 포스코 내려와서 이제 35만원 아래쪽 들어오면은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좀 깎아주면 대응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좀 있고요. 변동성이 좀 있네요. 근데 SDI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냥 그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지금은 없는 모습이죠. 크래프톤 그냥 보합이고요. 네. 카카오뱅크는 조금 내렸군요. 이런 상황. 뭐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황들 만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NC소프트는 또 내리고 있죠. 네, 건드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코스닥 상황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HLB,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뭐 시총이 조금만 더 가면 10조예요. 야,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나라고 싶긴 한데 일단 어제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지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고 지금 친환경 관련주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뭐 배터리 소재 이런 쪽 계속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LNF, 천보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요. 네. 일단 상승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그냥 유지하시는 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홀딩 하시고요. 뭐 추세적인 부분들이 이제 변화가 된다면 그럴 때 대응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HLB는 좀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인데 아직은 방향이 우하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바이오니아도 마찬가지죠.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들어갔던 부분이라 전고점 넘어가는지 여부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실 만한 종목들은 지금은 여기에선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 동향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어떤 종목들을 사고 팔았는지 한번 봅니다. 자, 기관들 쪽 한번 보게 되시면 삼성 엔지니어링 많이 샀네요. 네, 역시 3위가 올라가는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 매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마알미늄, 에코프로비엠. 사마알미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좀 떨어져서 반등 나오는 모습인데 철강금속 쪽에 일단은 수급 동향은 계속 쏠리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 사마알미늄도 너무 올랐죠? 단계 너무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조정 같은 부분들도 기술적 반등 직전 고점 넘어가지 못하면 조정을 좀 오랫동안 끌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 움직임이고 SO일이나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 증가, 유가가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련주로 이제 포함이 될 수 있겠는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의 부담감도 좀 있기 때문에 SO일 즉 정제 마진에 대한 내용만 본다면 SO일이 가장 좋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이거 금융투자가 매도하고 있을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는 얘네들이 매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차익 실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도를 해야지만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LG화학, 포스코, 삼성, SDI, 현대차 뭐 등등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매도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거 한번 볼게요. 외국인들은 뭘 하고 있을까? LG화학, SK이노베이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DI를 순매수하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개 중에서 SDI가 가장 낫다고 그랬죠. 배터리 쪽으로 본다라면. 그 다음에 LG화학이 가장 나쁩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하시고요. 에코프로비엠을 이제 드디어 매도를 하기 시작하네요. 어제는 매수가 들어왔는데 오늘은 매도가 조금 나왔습니다. 물론 끝까지 가봐야지 하겠습니다만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시장이 변화가 생겼다. 이렇게 되면 차익 실현 들어가는구나.
거나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도 어제 많이 올라가서 오늘도 추가 상승이 나타나는데 오늘 매도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오후까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효성 첨단 소재 전부 다 친환경 관련주인데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차익 실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약간 부담감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친환경 관련주로 포함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순 매수 들어오고 있는 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삼성전자 순 매수예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외국인들이 너희들 물량 팔어 내가 다 받아줄게 라는 느낌이에요. 자, 기관들은 지금 400억 정도죠. 순매도가. 근데 외국인이 지금 거의 800억 가량 순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량들은 다 개인들 거 뺏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락 이후에 상승 그 다음에 횡보로 옆으로 진행되면 개인들 물량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얘네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개별적인 종목들 보시면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12% 정도 상승한 모습인데 또다시 100%대에 도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잘 가네요. 근데 이게 지금 친환경 관련주로 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친환경 관련 친환경주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지금 같은 때는 막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친환경 관련주로 구분이 되면 이제 분석이 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탄소 재료에 대한 핵심 기술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올렸는데 글쎄요. 네, 일단은 뭐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의해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만 친환경이라는 테마를 타고 올라가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모습이 있겠죠. 또 메탄가스 절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제 에코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이제 오늘 7%대, 8%대까지 오늘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런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친환경 관련주들이 주목을 좀 받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자의 어떤 포지션이 있는 거 있죠.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mRNA 점막 백신 기술을 확보했다. 미국에 특허 출원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인데 상한가까지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추세는 일단 우하향세를 벗어나려는 움직임인데 이번 상승에서 물량을 얼마만큼 확보를 해줄 것이냐. 아직까지는 매수가 우세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왔다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을 이제 추세를 전환시키려면 25,000원, 26,000원대까지는 가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매수가 더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않는다라면 그냥 단기 상승 이후에 횡보 또는 단기 조정으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참고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야, 좋은 재료다. 그리고 따라 들어가면 확 물릴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오늘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은 지금 플러스로 또 바뀌었어요. 그죠? 코스피가.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저점 구간, 이걸 지켜주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있었던 저점 구간이 여기 3150포인트 정도인데, 여기 지켜주면 괜찮은 거죠. 더 좋죠? 그래서 이런 포지션들 유지만 된다면 괜찮습니다. 지금은 잘 올라와 준 것 같고요. 저점이 3140포인트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4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둘 다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또 다시 터닝 포인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가 살짝 바뀌었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되면서 분위기를 조금 전망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쭉 치고 올라가서 그냥 금융투자의 매도를 눌러버리거나 아니면은 금융투자가 눈치 보면서 따라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더 잘 오를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 괜찮으니까요. 천천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명절 전에 막 그냥 뭐 물량을 쏟아낸다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공격적인 매수는 필요한 위치가 아니고요. 종목들 홀딩들 잘 하시고 유지 잘 하시면 그게 가장 잘하는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지루할 수 있겠지만 좀 더 버티시고요. 좀 더 잘 데리고 가시는 전략들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 아시죠? 네, 잘 유지하고 가다 보면 시장이 좋아질 때 갑자기 여러분들의 계좌도 좋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장중시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